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5.18 민주화 운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국 정보 문건에서 확인돼 역사 왜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빅그린 산단에 자동차 연관 기업 100개를 유치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8개 병원이 제약업체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불황에 김영란법 후폭풍까지 겹쳐 명절 대목이 예년 같지는 못하지만 농수 특산품 업체들은 특수를 기대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5.18 왜곡 사례 가운데 하나가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5.18 역사 왜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5.18 민주항쟁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국 CIA의 비밀정보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80년 5월의 국내 정치 상황을 다루고 있는 미국 CIA의 비밀 문건입니다. 5월 9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된 자료는 북한이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5.18 민주항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북한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생산했습니다.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남한 사태에 개입하면 이는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이전과 이후 연이어 생산된 두 문건은 북한이 남한 사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측은 기밀이 해제돼 미국 CI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1,200만 쪽의 분량의 문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상층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회의에서 나온 자기들 말로 탑 시크릿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다른 자료나 그 내용을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념재단 측은 확보된 자료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에 대한 재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5.18 당시 북한의 동향을 담고 있는 공식 보고서나 비밀 문건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5.18 역사 왜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광주시가 사업 목표와 실천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완성차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과는 방향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이 사업의 목표는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조성 중인 빅그린 산단에 자동차 연관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거나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원래 명칭인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완성차 대기업 유치에 맞춰진 것에 비하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유치하는 것으로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저희가 기존 산업 기존의 패러다임에 구속되지 않고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기업이 부품을 직접 만들어 생산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는 부품을 조립해 생산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대기업 유치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전장업체 등의 부품 기업들을 잘 키워놓으면 완성차 대기업들이 자연히 광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부품들을 해외에서 다 이제 수입해다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광주에 입주한 부품 기업들이 만든 제품의 판로입니다. 정작 만들어 놓고도 완성차 업체들이 찾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패는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품들을 광주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일단 R&D 차원에서는 인력을 우리 사업비에서 그 인력을 쓰자. 광주시와 그린카진흥원은 전기차 부품 기업들로 협의체를 만들어 공용으로 쓰일 독자적 전기차 모델을 만들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형마트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의 의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관련 공무원 2명을 주의 처분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현행법상 대면 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광산구가 서면 심의로 휴업일 변경을 가결시킨 점 등을 들어 담당 과장과 팀장을 주의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광산구는 설 대목을 앞둔 오는 22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휴업일을 변경 고시했지만 대형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자 고시 변경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경기 불황이다, 부정청탁 금지법이다 하면서 명절 대목이 예년 같지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농수특산품 업체들은 실속형 선물 세트를 선보이며 명절 특수를 위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깔 고운 대봉꽃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수확철 날씨가 도와준 덕분에 맛과 당도가 좋은 대봉감이 생산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첫 명절이라는 점에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명절 상품의 가격대가 다채롭게 준비됐습니다. 3만 원대부터 다양하게 물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도 자기가 취향에 맞춰서 고를 수 있도록 물건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각광을 받아온 축산물 역시 쇠고기보다 돼지고기의 인기가 높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김영란법 시행이 소비 흐름을 바꾸면서 양돈 도축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설 명절에는 5만 원대 이하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가 마련돼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적합한 상품들만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선한 고기를 충분하게 보관한 상태에서 대형 유통망으로 보내서 소비자분들의 식탁으로 올라갈 그런 예정입니다. 전남 농수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남도 미항과 해남 완도 등 시군 쇼핑몰에는 5만 원이 넘지 않는 실속형 선물 세트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설 택배 특송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농특산품 선물 준비는 이번 주가 절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6년 연속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어제까지 43억 8,800만 원이 모금돼 성금을 모금한 지 61일 만에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6년 연속 100도를 넘은 것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기업이나 개인, 기타 기부 금액 등이 모두 늘어났다고 모금회는 밝혔습니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도 어제까지 99도를 가리키고 있어 18년 연속 100도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동주민센터에 과일을 놓고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가 11번째 기부를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자정쯤 한 중년 남성이 사과 49상자와 떡살 100kg 8상자를 주차장 구석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설이나 추석에 차상위 계층에게 전해달라며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하남동은 이 물품들을 50여 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병원들이 한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리베이트 장부로 보이는 수첩에서는 간부급 경찰과 공무원까지 나와 유착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광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경찰은 이 병원을 포함해 광주와 전남 8개 병원 의사들이 납품을 받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주요한 근거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의약품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첩입니다. 수첩에는 일기 형식으로 병원 의사와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첩에는 공무원이나 간부급 경찰관들을 만나 식사한 내용 등도 적혀 있어 경찰은 유착 비리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병원이 15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한 담당 수사관은 내사 종결하겠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팀을 전격 교체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첩이 확보됐고 해당 수사관은 내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현재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한편 내사 대상이었던 광주 북구의 모 병원장은 지난 8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해 나주에서 3살배기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이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에 의해 살해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조카를 키우며 양육 스트레스를 받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순경찰서는 담보 가치가 없는 약소거음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화순의 모 농협조합장 61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농협 관계자와 농업인 15명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의 시설원예 개선사업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B씨에게 86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직원들에게 돌려막기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순천만을 폐쇄한 지 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근 요식, 숙박업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 당국은 아직 습지 개방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상 탐방객들이 줄지어 이동하던 데크길이 갈대숲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출입 통제 현수막이 내걸린 습지 입구. 멀리 세종시에서 찾아온 한 가족 방문객은 쉽게 발길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가고 싶었고 주변에서 먹을 것도 먹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예. AI 확산 방지를 위해 순천만이 폐쇄된 지 한 달. 방학에다 철새도래 시기로 평소에는 하루 평균 5,000명이 찾는 준성수기지만 식당가에서 인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곳 40여 요식업소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고 이 가운데 10군데는 이처럼 한시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주들 문제지만은 거기에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전체 일자리를 잃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체 어디에 일자리를 조성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급해진 업주들은 이번 명절 연휴 전까지 순천만 습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당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환경부 지정 철새 도래지 11곳 모두 폐쇄 명령이 내려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실상 시의 재량이 없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명절의 경우는 더욱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구정 때도 사람 이동을 제한하고 철새 도래지 출입을 제한해라 그러고 강력히 지시를 하거든요. 이금이 더 확산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라, 보름까지 해라 그렇게 계속 지시가 떨어지거든요. 다행히 AI가 나흘째 의심 신고도 확진 판정도 없는 소강 국면을 보이는 상황. 무사히 고비를 넘겨 순천만이 하루빨리 열린 습지로 돌아가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가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봉사단을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나주시 지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우 사고를 선물했습니다. 보성군이 청소년들과 함께 독일 베를린으로 국제교류 홈스테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도심을 빼곡히 수놓은 조명들. 광주에서 밤하늘 별빛을 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가로등과 옥외 광고 조명 등 인공 조명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은 773건. 지난 2013년 164건에서 2015년 423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공조명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빛 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접수된 민원 가운데 60% 이상은 빛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5건 중 2건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올해부터 광주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어제 눈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눈 소식이 있는데요. 저녁부터 시작된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낮 기온 1도를 보이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은 더 낮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보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담양이 영하 7.8도, 화순이 영하 5.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2도, 구례와 보성이 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낮에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